네, 이번 시간은 재계 핫 이슈를 짚어보는 재계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MBN의 한훈식 기자 함께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승혜 한화 회장이 당초 처음에는 대우조선의 특수선 부분만 인수하려고 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장사꾼들 네. 이야기할 때 제가 뭐 김승현 회장을 장사꾼이라고 표현한 것은 절대 폄하하고자 한 건 아닙니다. 네. 재계 어려운이신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장사꾼들은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물론이죠. 그렇다고 남한테 덤탱이도 안 세웁니다. 아, 예. 장사라는 게 딜이라는 게 결국 상방의 어떤 예. 입속이 맞아야 이렇게 뭐 그 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번 김승현 한화 회장의 어떤 대우조선 인수를 두고 예. 이런 얘기가 뭐 재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손해도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덤터기도 쓰지 않는다. 예, 예. 그래서 정부와 한화가 서로 지루한 삿바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일부 인수냐 아니면 통매각이냐를 놓고. 예, 예. 그런데 중재자 역할을 한 곳이 있었다. 예. 그게 바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라는 데가 있었다. 예, 흔히 그 카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요? 예, 예. 이게 항공 그 카이가 IMF 말에 예.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당시 정부 빅딜 2호 사업이었습니다. 아, 이게 예. 당시 현대우주항공 예. 그리고 삼성항공의 우주사업 부문 예. 그리고 대우중공업의 우주사업 부문이 합쳐져서 예. 뭐 이렇게 한 지붕 세 가족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카이 뭐 연륜을 따지면 2023년째 정도 됩니다. 예.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그 KF 전투기를 예. 예. 만드는 데가 이 항공 우주 산업입니다. 네. 하나로서는 어떤 글로벌 무대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산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입속이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네. 정부 쪽에서 대우조선 통째로 다 가져가라 예. 하면서 그 대신 카이 인수하는데 도움을 예. 주겠다. 예.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 금융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정부의 일종의 어떤 규제 산업이 많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정부 어떤 눈치도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근데 또 이렇게 뭐 정부 쪽에서 이렇게 카이를 인수하라고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나름대로 김승현 회장도 주포 하나를 튕겨봤겠죠. 아, 예. 왔었을 때 그렇군요. 대우전선 통매각을 네. 받아들이면서 카이 인수도 하겠다. 그런 네. 식의 전략하에 지난주 예. 하나의 어떤 그런 전격적인 대우조선 인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화하고 카이하고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네요. 예, 지금 예, 뭐 예. 자료에 나오고 있는 과연 한화가 카이까지도 품을 수 있을까? 예, 예. 과거에 한화가 카이 어떤 지분도 확보하고 있었었죠? 당시 한 5% 지분을 갖고 있다가 네, 이게 그렇군요. 2018년에 지분을 내놨습니다. 왜냐 예. 당시에는 뭐 또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았고 예. 하나가 하나로서는 뭐 굳이 하나 지분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쪽이 뭐 김승현 회장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그런 기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특히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로벌 예. 방산업계 뭐 톱 10으로 우뚝 서겠다. 예. 그 내부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에 그 대우조선 인수 전에 나서면서도 가장 눈독을 들인 게 예. 이쪽 특수선 사업 분야입니다. 예. 특수선이라는 게 뭐 군함이라든지 잠수함을 만드는 데입니다. 네, 네. 그 대우조선 전체의 매출의 한 12%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차지하지만 가장 알짜입니다. 네. 가장 수익성이 돋보이는 데입니다. 예. 그걸 인수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정부 쪽에서는 통배각 네.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카이까지 네. 인수하게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는 알짜배기만 사드리고 싶죠. 예, 예, 예.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기왕에 살려면 예. 다 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통매가 맞습니다. 하게 그 된 부분 건데요. 좀 더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이게 사실 네. 대우조선이 원래 대우조선이 아주 예전에 네. 1970년대 초에 그 대우
대한조선공사 네. 옥포조선소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70년대 말에 네. 당시 김우중 회장이 이쪽 옥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간판을 대우중공업 조선부문으로 네. 바꿔달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IMF 때 뭐 좀 이렇게 기업이 굉장히 좀 부실화되었죠. 되면서 산원이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네. 최대 주주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정부 돈이 계속 이쪽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돈 들어간 게 한 4조 한 2천억 정도.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대우조선을 두고 뭐 좀비 기업이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거 대우조선 어떤 부실 기업인데 네. 이걸 뭐 알짜 그리고 뭐 아무래도 실속이 없는 그룹 따로 떼나게 이렇게 해서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온매자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통매각을 이야기하게 됐고 뭐 하나 김승인 회장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통매각 받아들이면서 요 카이까지 네. 인수하게 되었다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결국 모습입니다. 정부와 한화가 이제 서로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이는데 자칫하면 위기로 치닫을 수 있었는데 그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한 게 바로 예, 카이다. 카이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 우주 산업인데 예. 말씀 나온 김에 이 카이의 지분 구성 예. 그걸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지금 산은이 최대 주주입니다. 네. 산은이 한 26% 정도 갖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한 6%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상장돼 있지만 정부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죠. 거의 뭐 예. 정부 공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만약에 한화가 카이를 인수하게 되면은 명실상부하게 육해공 방위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좀 하나 쪽에서는 2030년까지 글로벌 톱10 네. 방산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뭐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거 카이까지 인수하게 되면 네. 그런 하나의 어떤 목표가 조금 빨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전망이 예. 재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네. 혹시 뭐 생각나는 어떤 글로벌 방산 기업들 혹시 아시는 데 있으신가? 외국 예, 방산기업들. 로키드가 딱 떠오르죠. 예, 로키드 마틴 예. 그러니까 세계 1위였던 방산업체입니다. 아, 네. 지금 자료를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자료를 보면 주로 지금 세계 1위 로키드 마틴, 2위가 보잉, 보통 1위부터 5위 자리를 전부 다 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영국의 VA라든지 그리고 스웨덴의 사브, 네. 옛날 그 자동차도 만들 때 아닙니까? 예, 그러다 네. 요즘 원래 전투기를 만들던 그런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예. 100군데 회사가 있는데 아직 우리 기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렇게 지난해인가 세계 방산기업들 순위가 나왔었는데 하나가 순위를 30위 정도 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 세계 예. 무대에서는 굉장히 좀 초라하죠. 예, 초라한데 아직은 좀 예, 뭐 부족하네요. 김승인 회장의 이런 어떤 꿈, 예. 뭐 한국의 어떤 그런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는 꿈이 조금 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말씀하는 과정에도 자료 화면에 계속 등장했던 사람이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인데 예, 자, 김승현 회장이 1980년대 초반에 예. 재벌 총수로 등극한 이래로 예. M&A를 상당히 활발하게 해왔었다. 기업의 합병을 해왔던 맞습니다. 그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기업 몸집을 불리는 공격적인 경영을 많이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건 조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인 회장이 사실 그 우리 나이로 갓 서른에 1981년에 네. 하나그룹 총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예. 김종희 지금 대충 양력이 자료 그렇죠, 화면에 그렇죠. 보니까 쭉 네. 나오네요. 예, 예. 중정도 아직 그 뭐 70세 정도면은 뭐 아직 뭐 충분히 정정하시죠. 왕성히 활성할 수 있는 이게 때죠. 또 예. 그 1952년에 출생했는데 이때가 아버지 김종희 창업주가 한국화약을 만든 때입니다. 아, 그 예. 한국화약을 만든 때 예. 그 김승인 회장이 태어났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 대부분 지금 2세대는 물러났지만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여전히 활동을 왕성하게 지금 하고 그렇죠. 있는 편이죠. 좀 건강도 좀 허락되고 예. 뭐 아직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 29살에 회장직에 올랐네요. 40년간 하나를 이끌었죠. 예. 지금 재계 중에서 가장 어떤 그런 총수 자리에 가장 오래 예. 뭐 권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총수라는 권자 자리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분입니다. 예. 재계의 어떤 어른이시죠. 김승인 회장의 어떤 M&A 그 이력을 조금 좀 보면 예.
82년에 옛날에 예. 그 한양화학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걸 인수하고 예. 좀 압구정동 가면 갤리리아 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료 화면을 보니까 예. 지금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일남, 이남, 삼남이 있는데 첫 번째 자녀 김동관 83년생 하나솔루션 부회장인데 예. 아마 조만간 아버지를 물려받아서 네, 예. 차기 한화 총수가 되고 또 그룹의 전체 방위 산업을 총괄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실입니까?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관 지금 세 아들이 있는데 네.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유교적인 그런 전통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장자한테 예. 그 회장 자리를 총수 자리를 예. 물려주겠다는 어떤 그런 뜻이 좀 김성현 회장의 좀 속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우선 김동관 장남한테 그룹 전체를 물려주면서 어떤 그룹의 어떤 그런 가장 큰 중점 사업이 방산 아닙니까? 네. 방산 쪽을 더 맡기겠다는 어떤 그런 구상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차남 김동원 지금 하나생명 부사장입니다. 김동원 부사장한테는 이쪽 그 하나생명 금융 쪽 예. 그리고 아직 뭐 김동선 뭐 막내 아들입니다. 삼남인데 아직 뭐 지금은 현직은 하나 호텔 리조트 상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맡고 있는데 원래 이제 건설 쪽을 맡기려고 했는데 예. 조금 뭐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 조금 이렇게 좀 사고 뭉치였습니다. 뭐 그렇습니까? 폭행 사건도 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김승일 회장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겠다. 네. 어느 정도 뭐 저 경영 성과가 나오면 뭐 근데 지난 시간에 김동관 장남의 병역 문제를 얘기하면서 예. 하버드대 출신 정치학 공부했죠. 예. 군 장교로서 근무를 했다. 예. 뭐 그런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김승일 회장,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부사장 전부 다 공군 장교 네, 전부 출신입니다. 공군 가족이에요. 그리고 예. 김동관 아들이 뭐 키도 183cm고 예. 아주 인물도 훤칠을 하고 또 대인 관계도 좋고 예. 또 도덕적으로 별 결함이 없어서 예. 후계자로서는 안성맞춤이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많이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잠깐 M&A 얘기 조금 네. 다시 좀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딱 20년 전이죠. 네. 2002년에 그 예. 대한생명 지금 하나생명 인수했었습니다. 예. 하고 그러다가 2014년에 예. 그 당시 그 하나 삼성 테크인 네. 지금 하나 테크인 예. 그리고 삼성 종합화학을 4개사를 삼성그룹에서 전격적으로 인수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룹 전체가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M&A라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해서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한 어떤 배경에는 어떤 김승인 회장의 어떤 과감한 뚝심, 그리고 뭐 저돌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앞으로 삼형제의 역할이 상당히 좀 예. 기대가 됩니다. 더구나 첫 번째 장남의 예. 총수 역할이 좀 궁금한데요. 예. 그리고 좀 더 한 가지 들으면 대우조선에 투입이 된 이제 공적 자금 예. 이게 이제 4조 2천억 가까이 됐는데요. 예. 그걸 감안하면 인수 자금은 2조 원이 너무 남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2008년에 예. 하나 쪽에서 한 6조 정도 들여서 인수하려고 하다가 네.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뭐 좀 사정으로 뭐 글로벌 예.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거 인수를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번에 다시 뭐 하나가 인수자로 나섰는데 일각에서는 분명히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네. 너무 좀 사게 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현실을 보자면 좀 공격 자금이 계속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예. 사는 측에서는 그걸 또 회수를 해야 되고 최근에 그 어떤 그 조선업 업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하고 원래 조선업이라는 그 자체가 뭐 20세기 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는 유럽 쪽에서 쭉 하다가 점점 더 일본이 하다가 네. 한국이 하다가 지금 중국 쪽에서 쭉 하고 있는 그런 네. 일종의 사양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좀 헐값 매각이다라는 그런 지적은 조금 이렇게 좀 뭐 좀 과도한 표현 같습니다. 네. 제 어떤 사견입니다만. 그러면 결국 그 대우가 한화에게 매각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예. 그렇다면 한때 세계 경영을 내세웠던 대우 예. 브랜드가 예. 이제 또 사라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뭐 혹시 회사 이름 중에서 뭐 대우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 어디인지 혹시 뭐 기억나시는? 예, 저는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대우증권 또 그렇죠. 금방 생각나고 대우증권 같은- 대우건설 또 그렇죠. 옛날에 주대우라고 해서 그 대우 무역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예.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지 사실 않습니까? 주대우 무역 같은 옛날에 그 드라마 미생연에 나온 그 배경이 된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종합 상사였죠. 네네. 주대우 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아까 또 말씀하신 그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래에셋이 인수해가지고 미래에셋 대우증권이라고 하다가 예. 대우자를 떼어냈습니다. 네. 떼어내고 지금 대우 브랜드를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데가 지금 대우조선하고 네. 대우건설뿐입니다. 뿐이는데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 하나에 인수되면 네. 이름을 바꿔야 될지 가능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원건설이 인수를 했는데 워낙 네. 건설업계에서 대우건설이나 브랜드가 워낙 뭐 이렇게 파워가 있다 보니까 네. 아주 당분간은 어떤 대우건설 브랜드를 인수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자료 화면을 보면 한화 그룹주들이 참 다양하고 예. 광범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한화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예. 대우는 참 안타깝게도 예. 브랜드가 사라지고 있다. 과거 김우중 회장이 그런 책을 썼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예. 근데 자칫하면 지금 89년인가 세계는 넓고 예. 예. 할 일은 적다. 이런 게 대우의 현실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